반갑습니다. 저는 정밀쌤이고요. 자, 오늘 좀 무슨 얘기를 좀 해보려면 이제 복권 얘기를 하는데, 연금 복권을 안다 그러면 이제 연배가 좀 이렇게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서 풍선 이렇게 원판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안내원이 이제 그죠. 예,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럼 촥 하면은 이제 바늘이 촉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꽂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딱 매겨지면서 그게 이제 주택복권이에요. 주택복권. 주택복권이 한창 이제 인기를 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기를 끌는 게 연금복권이야. 연금복권인데, 금액이 그냥 뭐 대충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2억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12억을 일시로, 로또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로 받잖아요. 그죠? 일시로 안 받고, 나눠서 받는 거야. 지금 말 그대로 연금 받듯이, 한 달에 500만원씩 20년 동안 나눠서 받는 거야. 그럼 원금만 딱 이제 12억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현재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중에 처음에 받는 500만 원은 이제 가치가 크고 나중에 받는 500만 원은 그 가치가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나눠서 받는다. 나눠서 받는다. 그럼 금액적으로 이익을 보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12억을 받는다 그러면 20년 동안 나눠서 받는 금액보다 당연히 일시로 받는 금액이 더 크죠. 그게 더 크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20, 30대는 당연히 일시로 받는 걸 선호해요. 똑같은 걸. 뭐 이유는 그럴싸해. 뭐 이게 뭐 현재 가치를 따지고 뭐 이자를 계산하고 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돈을 내가 잘 굴려가지고 그럼 빨리 은퇴할 수 있고 뭐 이게 하지 그치. 그래서 12억을 일시로 받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로또 복권 당첨자들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거의 그냥 거의 대부분 그 원래 살았던 것보다 이 로또 복권을 차라리 안 당첨됐으면 그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야. 당시는 좋을 수 있죠. 당시 좋을 수 있는데 그 돈을 까먹는 걸 지나쳐서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살던 그 삶의 수준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100% 그런 게 아니라 이 돈을 잘 굴려서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죠. 성공한 케이스인데 성공한 케이스하고 실패한 케이스를 보면 압도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한 40, 5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40, 50대? 그러니까 20, 30대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이건 거의 100%야. 100% 일시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한 40, 5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연금 복권을 받는 게 나을까? 그 다음에 일시로 받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내 상황에선 지금 뭐가 하지? 내 재산 수준이나 앞으로 뭐 이제 남은 회사를 몇 년을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자식한테 들어갈 돈들이 얼마큼 되고,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뭐 이건 여행자금, 이건 어쩌고, 뭐 이거 어쩌고 이게 계산을 한다고 계산을 드디어. 이때 계산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나이가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0% 젊었을 땐 100% 로또 복권을 하잖아. 나이가 70이 되면 무조건 연금 복권이야. 어차피 어떻게인가? 어차피 돈 모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 이거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돈 모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500만 원씩 받아서 그냥 화끈하게 마음 편하게 쓰자 이게. 쓰자. 다 못 타먹고 죽으면 그럼 뭐 자식이 가져가겠지 뭐.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런데 애초에 만약에 20, 30대 때 이런 선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런 선택 최소한도 뭐가 나한테 더 맞을까라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은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요 생각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40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 그 국민연금 들어놓을 걸 그냥 그 납입 계속 꾸준히 한번 할 거.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걸 이거지.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절반을 이제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그거 좀 할 걸.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혼자 내지 않고 개인 사업하게 되면 혼자 다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 이제 회사에서 절반 내주죠. 처음에는 그게 이득인 것 같아요. 개인 사업에서 내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30 초반 되면은 이게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특히 남자들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더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직장 생활 꾸준히 한 애가 결국에는 돈도 더 많이 모으고 더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이죠. 뭐 요새는 연금저축이라든가 뭐 IRP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금을 또 중간에 또 깨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질병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꼭 급한 돈이 있어. 집안에 아주 엄청 급한 돈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아프시다.
그럼 당연히 이제 목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는 이제 깰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깬다, 얘가. 그렇게 깬다고.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이제, 더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직이죠, 이직. 얘를 하면서 다른 이직할 직장을 알아보는 게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직할 확률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직장이 어쨌든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무리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과 일단은 그만둬 놓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뽑힐 확률 자체도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더 잘 뽑는다고. 이거 나중에 경험적으로 알게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갈 곳이 있잖아. 물론 여기다가 저 이직할 거 이렇게 그런 무개념은 없겠죠, 그죠? 그냥 여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안 해도 되는 얘기. 근데 일단 그만둬 놓고 이직을 알아보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많아. 이런 선택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선택들을 다 후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목돈을 한 2억 정도를 갖다가, 와, 지금 요새 보면 주식들 보면 빵 하고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죠? 빵 터지는 거 개별적. 내가 그때 2억을 갖다 여기다 묻어놨으면 참 뭐가 됐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지? 다 상상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잖아. 그럼 후회를 해요, 안 해요? 후회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목돈이 없다, 큰 돈이 없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뭐 그랬을 텐데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냥 가십거리일 뿐이고, 이걸 못해서 후회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것도 어떻게 하냐면, 매달 한 50만 원 정도씩만, 50만 원. 매달 50만 원 정도씩만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내가 꾸준히 불입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요거에 지금 10분의 1이니까, 그지?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그게 흔치가 않죠. 그렇지만 50만 원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혀 못하는 거야? 아마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정말 최저임금 받고 하루하루 끼니가 어렵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 기준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주변으로부터 좀 짠돌이 소리 듣고 주말에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좀 나가지 마. 돈 쓰러 다니지 않으면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 이거를 20년 동안 모으면 당연히 1억 2천이죠. 1억 2천만 원이 나중에 그 60살 은퇴할 시점에 연금저축이나 IRP 형태로 모여져 있는 것과, 원금만이야, 원금만. 투자 수익은 별도고, 그게 모여져 있는 상태인 것과 그게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중에 생활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후회한다는 거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다. 그럼 사람들이 후회해. 근데 애초에 못 할 거였다? 그럼 후회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교육판에서 똑같아요. 교육판에 똑같은데,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초등하고 중등 때죠. 많이도 할 필요 없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토요일, 일요일 쉰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가 꾸준히 일정 부분 학습을 했다 그러면 아마 기초가 딸리지 않을 거야. 기초가 딸리지 않을 텐데, 고등학교 와서 어땠나? 거의 대부분 뭐냐면 노는 선택을 해요. 완벽하게 논다는 게 제로야. 공부 시간이 거의 제로. 이거나 아니면 학원만 겨우겨우 그냥 죽지 못해 이렇게 다니는 정도 수준으로 갖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기초 부족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애들은 학원만 죽지 못해 다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다 참여해.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 휴가가 있으면 다 가게 되고, 왜냐면 학원을 다니기가 싫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빠져. 아프면 또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빠지고.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일단 학원 스케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학원에 애초에 공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이 우선이고, 친구와 약속이 더 우선이고, 게임 시간이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쇼츠 보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빠진다는 거야. 이렇게 불성실하게 다니면 중간중간 구멍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돼.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여전히 뭐가 되냐 그러면 여전히 공부하는 선택을 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 말고 딴 거를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실업계로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일반고까지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은 뭐 가든지 안 되는지 선택이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나는 공부랑은 좀 연관이 없으니까 공부 말고 다른 직종을 한번 선택해 봐야 돼. 이렇게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놀면서 눈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왜냐면 얘네들이 호강을 하거든, 이게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약간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국내 여행 가도 좀 좋은 데로 가죠, 그죠? 뭐, 어디 놀러 가서 먹으면 좀 좋은 데서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힌다고 자꾸 가는데, 여행 가서 견문이 넓혀질 것 같으면, 여행 유튜버가 제일 성공해야 돼. 여행 유튜버가. 견문이 아마
역대급 부자잖아요, 그죠? 주크버그. 주크버그가 여행 갔던 그 날짜보다 여행 유튜버가 여행 간 날짜가 더 훨씬 많았을 건데. 그러니까 견문이 넓어져서 성공할 것 같으면, 그 여행 유튜버가 가장,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는 성립하지 않는데, 어쨌든, 계속, 그럼 재벌들이 여행만 다니지. 재벌들이. 걔네들 돈이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나 같아도 그렇다, 나 같아도. 내가 해서 이재용 회장이야. 그럼 우리 딸내미가 태어났어. 똑같이. 그 이재용 회장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는데, 나 계속 놀리지, 그냥 계속. 야, 여행에서 야, 견문이 넓혀진단다, 야. 너는 공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경영 쓰기, 아니, 됐어. 뭐. 그냥 여행 다녀. 여행. 죽을 때까지 여행 다니는 거 아니겠고. 그 제일 성공하겠지, 제일 성공해. 그렇지만, 오히려 더 뒤지게 공부시킨다는 거야. 오히려 더 뒤지게 공부시킨다. 그렇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뇌피셜. 자기 위함. 그 다음에 여행을 가기 위한 여러분의 방어 기제가 지금 작용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이 뭐 할 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여행지 가서 얘네들이 뭘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야. 사진 그냥 몇 장 이렇게 찍고 100이면 100 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부터 쳐보고 앉아있어요. 계속. 다 엄마 아빠들 짐 풀고 뭐 하고 야 여기가 어떻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그냥 걔네 자빠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가자고 해야 드디어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물놀이 하고 이럴 때는 깍깍거리고 놀고, 그 다음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진상을 다 부리면서 온갖 뭐 대단한 일을 본인이 한 것처럼 해서 막 부모님 속을 다 긁어놓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핸드폰 쫙 하는 거야. TV 켜놓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 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보통 뭐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그 상태로 진급을 하니 공부가 되겠냐, 그지? 그런데 눈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눈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특이해 보면. 이게 3, 4, 5등급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위권에 가까울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어렵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 3, 4, 5등급일수록 대충 한단 말이에요. 대충.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는 게 더 공부량이 많겠어요? 아니면 얼렁뚱땅 대충 해서 70점을 맞는 게 공부량이 더 많겠어요? 얼렁뚱땅 대충 해서 70점 맞는 게 공부량이 정말 20분의 1밖에 안 돼. 20분의. 이거는 중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나 보면 국영수는 아니더라도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약간 도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야 평상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전날 한 기출문제 한 3번 정도 돌리잖아요. 그럼 이 정도 점수는 나와. 그러니까 나 뭐 눈으로 이렇게 공부해도 난 되는구나. 머리가 졸라 똑똑하구나. 이게 왔는데 더 이상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 점수가 어떻게인가? 20점, 30점을 깐다 이거야. 얘네들이 사회 점수가 7, 80점 맞던 애들이 이렇게 돼. 그래놓고 본인 문과 스타일이래. 왜냐면 공부하기 편하잖아. 과학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수학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상태로 가니까 중경외시 서성하는 개나 소나 다 가는 줄 알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의 실체를 알게 된 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갈 때 해도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한다. 그제서. 그래서 우리 애는 내신을 망쳤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아니면 얘가 정시 파이터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안 했잖아, 그지? 그동안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지금이라도 해야 나중에 후회를 덜 한다는 거지. 성공할까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만약에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말이. 초등학교, 중학교 내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이놈 한 놈을 내리고 팽팽팽 노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여기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구조의 사회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사회가 있다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좀. 근데 만약에 이게 싫다. 나는 공정한 사회가 원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돼. 조금 위에 살아, 조금. 조금 위에 살면은 공정한 사회가 거기 있거든요. 그 위쪽에 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 자본주의에는 그런 일이 없어. 왜냐면 그런 일이 생기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권력을 쓸 수 있는 무슨 자리에 가 있으면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정상적인 방법은 어렵다는 거야. 정상적인 방법은 없다.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결국에는 나눠서 하는 게 좋아. 나눠서 하는 게 조금씩 나눠서 하면 하려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야. 마치 연금 타는 거랑 똑같아.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혹은 일시로 12억 그 정도까지도 아니어도 2억을 내가 한 번에 어디다 투자를 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어디다가 좀 납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축해서 모은다. 이거는 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후회한다.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하는 거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후회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후회도 괜찮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잠깐 속상하고 OTT에서 또 재밌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또 금방 또 괜찮아지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또 이제 OTT에서 우리 OTT가 또 존많아 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것도 많이 하니까 이쪽에 가서 또 시간을 또 날려주면 또 이제 금방 또 잊혀진다. Keep on shining.